17회 때 문제고요. 법인인 개공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죠? 답은 1번. 1번 지문은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특수법인 관련해서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두 번째,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 얼마 이상? 2천만 원 이상. 그렇게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되고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틀렸죠.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분사무소를 못 두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이 아니라 제외. 시군구별로 한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거는 맞고요. 이게 포함 때문에 틀린 거네. 포함 X 제외. 낚이면 안 된다. 2번 틀렸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어디 가서 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분사무소 관할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4번.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틀렸죠. 수수료 내는 건 맞지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 틀렸어요. 시험 볼 때만 원칙, 예외, 원부위탁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고 다른 것들은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재규부 신청할 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래서 수수료 내는 방식이 틀려서 4번 X. 4번 지문 어렵다. 좀 이따 다시 보고 5번 중개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요건 맞는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설치신고 일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요거 시점도 주의하셔야 돼. 설치신고 일전 1년 이내. 고용신고 일전 X. 설치신고 일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1번. 수수료 내는 거 6가지 외우고 있어야 되죠? 세 가지만 외우면 되니까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세 가지는요? 재규부 신청, 자격증 재규부, 등록증 재규부, 신고확인서, 재규부 신청, 교부, 처음 받는 교부는 공짜, 재규부는 수수료 내는 거고. 그러니까 뒤에 세 가지는 쉬우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만 외우면 된다. 외우기도 쉽죠.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 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들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요 세 가지만 외우면 된다. 나머지 세 가지는 재규부 신청. 수수료 내는 거 6가지를 외운 상태에서 수수료 내는 방식도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수수료 내는 방식, 시험을 잘 보셔야 돼요. 원칙, 예외, 업무위탁 세 가지가 있으니까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때 조례 그러면 틀리는 거야. 또 업무위탁도 있죠. 위탁받은 자, 아랫사람, 위탁한 자가 윗사람.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 그러면 또 틀리는 거고. 시험은 수수료 내는 방식이 원칙, 예외, 업무위탁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라. 시험은 무조건 잘 봐라. 요 시험도 잘 보고 올해 본 시험도 잘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은 잘 보자. 원칙, 예외, 업무위탁. 수수료 내는 방식이 다르니까. 시험 빼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재규부 신청할 때 전부 다 그냥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만 원칙, 예외, 업무위탁, 수수료 내는 방식이 다른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0회 때 문제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맞죠? 답은 1번이고요. 재개신고 변경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된다. 근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되고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2번 소공은 업무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중개인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소공도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개공도 업무 개시 전까지, 소공도 업무 개시 전까지. 개공은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소공은 고용 신고랑 같이 할 수 있고 둘 다 마지막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 2번 틀렸고 3번 개공이 소공을 고용한 때는 고용일부터 14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고용신고는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신고 기한이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한 경우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고 고용신고는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고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나 전부 다 사후신고예요.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고 종료한 경우에 신고하니까 신고 기한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3번도 틀렸고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 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 내이전이건 관 외이전이건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그렇다. 4번 틀렸고 5번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는 거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예방교육은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와요. 몇 글자? 10글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10글자. 10글자니까 11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전자문서 인정 안 되는 거 5가지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이렇게 5가지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다른 건요? 다 돼요. 처음 보는 거래. 전자문서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처음 보는 거야. 된다고. 전자문서 안 되는 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 된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이렇게 5가지만 전자문서가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9회 때 문제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고한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맞죠?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니까 20만원 과태료 받는 거 가능하잖아요. 상한선을 안 넘으면 맞는 거다. 100만원이 상한선. 만약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받았다. 그럼 그거는 틀린 거죠. 100만원 이하니까. 100만원 이하여서 20만원 과태료 부과받았다. 이거는 가능하다. 어떤 문제? 사례 문제니까요. 1번 맞고 답은 1번. 2번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개공 갑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잖아요. 김포시장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시만 나와 있으면 구가 없는 거예요. 구가 있으면 구까지 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포시 구가 없다. 공주시 구가 없는 거다. 그래서 김포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고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김포시장. 여기 가서 신고하는 거. 틀렸다. 3번 개공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공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 공무원은 임대인이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때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고요.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 있는 다른 개공 승낙서가 필요하죠. 지금 갑사무소니까 갑이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죠. 갑이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남의 사무소에 몰래 들어가는 건 안 되니까. 건물주 X, 임대인 X, 건물 주인이랑 전혀 상관없다. 다른 개공, 여기서는 갑, 승낙서가 필요한 거다. 3번 틀렸고 4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틀렸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책임자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책임자 요건이 특수법인은 적용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지역요건, 개수요건은 적용되죠. 주된 사무소 소지 지시군구 제외 둘 때 한 개소만. 지역요건, 개수요건은 특수법인도 적용된다. 책임자 요건은 적용이 안 된다. 지금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에 의해야 한다. 틀린 거고. 4번 틀렸고 5번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외국인도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이 가능해요. 공인중개사면. 근데 이제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죠. 외국인은. 그게 뭐다? 아포스티유. 외국인은 본인이 성년자고 전과자 아닌 거 서류를 내라고. 그게 아포스티유.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거를 외국인만 내는 거다. 외국인 등록 신청 가능하니까 이 서류를 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1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법인. 특수법인 개념, 정의가 그거예요. 등록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인. 중개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되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자, 특수법인은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 얼마? 2천만 원 이상. 모든 특수법인이.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특수법인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8회 문제예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갑군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공 A는 2024년 1월 10일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4일 을군 군수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 참 잘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관외이전, 갑군에서 을군으로 관외이전, 그러니까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기한 10일, 그래서 10일 이내 신고한 거고. 그러니까 맞다. 1번 맞다. 참 잘했어요. 2번 법인인 개공 B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였다. 틀렸죠. 답은 2번.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래서 문제는 어려워 보이는데 답은 쉬웠어요. 3번 개공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받았다. 맞죠?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 처분받았다. 맞다. 4번 개공 2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이 임대차 계약서 4번도 같이 제출하였다. 맞는 거죠? 임대차 계약서 4번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를 임대차로 확보했으면 임대차 계약서 4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렇게 제출하는 거니까 4번 맞고. 5번 개공 F는 개공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G 승낙서와 필요한 서를 첨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였다. 맞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G가 사용 중인 사무소에 들어가니까 G 승낙서가 필요하다. 건물주 승낙서 X, 임대인 승낙서 X,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 있는 다른 개공 승낙서가 필요하고 G 사무소니까 G 승낙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업무 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되는데 둘 다 업무 정지는 아니요. 그렇게요. 그래서 5번 맞고 답은 2번. 분사무소 관련 일처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게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어디 가야 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만 업무정지를 주겠대. 분사무소 업무정지. 누가 주는 건데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런데 분사무소에서 주택 중개가 완성됐어요. 그럼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중개 보수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고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는 거다. 이거는 일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개 보수를 받는 거니까 분사무소 중개 완성되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1회 때 문제고요.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한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틀렸죠. 개인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법인은 인장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인은 신고한 법인 인장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어도 틀렸고 법인이어도 틀린 거다. 개인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법인은 인장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답은 1번. 2번 개공, 소공 이 두 명은 인장 등록을 하는 거고요. 인장 등록 의무가 있죠. 그리고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맞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하니까 쓸데가 없잖아. 근데 개공, 소공 두 명은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2번 맞고 3번 분사무소에서는 주된 사무소 걸 갖다 쓰는 게 원칙인데 번잡스러우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죠? 키워드를 잘 봐야 돼요. 분사무소 그리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 동그라미 대표자 보증 동그라미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문장 전체가 동그라미. 요거 주된 사무소 그러면 X 법인 보증 그래도 X 등록 하이한다 X 분사무소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3번 맞고 4번 소공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랑 같이 할 수 있죠.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둘 다 마지막은 언제까지 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 소공은 고용신고랑 같이 할 수 있고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둘 다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5번 인장 변경 등록은 빨리빨리 7일 맞다. 매년 나와 그냥. 인장 변경 등록 7일 빨리빨리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취소 증반납 빨리빨리 7일 전속 중개계약 정보 공개도 7일 7일짜리 세 가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인장 변경 등록 7일 맞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1번. OX 문제랑 사례 문제를 비교해 볼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죠. 개인은 도장 크기가 정해져 있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근데 가로 세로 각각 10mm 이상 2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한다. 이거는 틀린 거죠. 이건 틀렸다. OX 문제니까 설명 자체가 틀렸잖아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이렇게 나와야 맞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 가로 10mm, 세로 20mm인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인장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 그 범위 속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사례 문제니까요. 요 인장 등록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본 사례 문제니까 가로 10mm, 세로 20mm 인장 등록할 수 있다. 크기가 맞잖아. OX 문제인지 사례 문제인지 잘 봐야 되고. 여기까지. 송빠 17회 때 문제고요. 소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개공, 법인이 아닌 그러면 개인이죠. 개인인 개공이 소공은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법인 밑에 있건 개인 밑에 있건 소공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소공은 실무교육, 시옷시옷,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지읒지읒. 1번 틀렸고 2번 소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틀렸죠. 대행할 수 있어요. 소공은 경매 관련 일을 못하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소공은 경매 관련 일을 못한다. 소공,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보조 업무 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해야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소무 같은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 중개 업무 못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 못한다. 소공은 할 수 없는 일을 기억해라. 경매 관련 일을 못한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하자. 현장 안내, 일반 소무 같은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3번 중개보조원은 소공이 될 수 없지만 소공은 개공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소공이 개공되면 이중소속이에요. 두 군데 걸친 거잖아. 양다리 걸친 거. 여기서 소공, 저기서 개공. 안 된다. 양다리는 소공에게도 적용되는 거다. 중개보조원도 적용되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개공이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 입힌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 소공도 공동 책임을 진다. 틀렸죠. 이거 낚이면 안 돼. 지금 개공 잘못이면요. 개공만 책임지는 거예요. 고용인이 잘못했을 때 개공이 책임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개공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개공만 책임지는 거지 고용인이 함께 책임져주고 이런 거 없다. 4번 틀렸어요. 낚이면 안 되고 5번 소공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맞죠? 답은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둘 다 사후신고. 고용신고는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다. 답은 5번. 고용상 책임을 정리해 볼게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면 개공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업무상 행위는 중개사고 친 거. 무슨 말이냐면 고용인이 중개사고를 친 거를 개공이 사고 친 거로 보고 개공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 아까처럼 개공이 사고 치면 그냥 개공만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이 사고 쳤을 때 고용인이 함께 책임지고 이런 건 없다. 고용인이 사고 쳤을 때 개공이 함께 책임지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지. 책임 세 가지를 지는데 개공이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손해배상, 민사, 벌금 양벌 규정, 형사, 취소 정지 이런 행정 처분이 행정상 책임. 손해배상, 민사는 무과실 책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개공이 돈 물어주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구상권 행사하면 되죠. 형사에서는 벌금 양벌 규정,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면책 규정이 있죠. 면책 규정은 형사만 있어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행정상 책임 취소 정지, 고용인이 사고 쳤을 때 개공이 절등취, 임등취, 업무정지 이런 행정 처분을 받는다고요. 고용인 잘못으로. 역시 면책 규정이 없어. 무과실 책임이에요. 면책 규정은 형사만 있는 거다.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주의사항은 이 세 가지 책임이 따로예요. 고용인이 사고 쳤을 때 개공은 이 세 가지 책임을 다 받는 거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혼자 하시라고 혼자. 고용인이 사고 치면 책임이 너무 많잖아. 웬만하면 혼자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3회 때 문제고요. 인장 등록 틀린 거. 1번. 법인인 개공 등록한 인장은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틀렸죠. 답은 1번. 대표자 인장. 사장님 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신고한 법인 인장, 법인 자체 인감 도장을 등록하는 거다. 법인도 인감 도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인 자체 인감 도장 등록하는 거다. 대표자 인장 X. 틀렸고 답은 1번. 낚이면 안 돼. 2번. 법인 분사무소 동그라미. 법인 대표자 보증하는 동그라미.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동그라미. 대표자 보증 동그라미.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문장 전체가 동그라미. 키워드를 잘 보자. 주된 사무소 그러면 X.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분사무소. 법인 보증 X.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해야 한다. X. 등록할 수 있다. 키워드가 다 맞다. 맞고. 3번. 개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개공이 인장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면 자격정지예요.
이거 바꿔치기 하면 안 되죠. 개공,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인장은 일할 때 필요하니까 위반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하겠다. 정지. 네,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4번.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맞죠? 소공은 고용신고랑 같이 할 수 있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공이에요. 소공은 소공이라고 써줘요.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개공.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소공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둘 다 마지막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 4번 맞고. 5번. 법인인 개공,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이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개인이면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은 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예요? 인감도장이잖아. 신고한 법인인자. 이게 법인 자체 인감도장.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개인은 아무거나 등록하니까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도장 크기만 맞으면 되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그래서 인장등록은 결론이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다 개따. 행정처분은 주어를 잘 봐라. 무슨 말이냐면 위반을 했을 때 누가 위반했나 잘 보란 얘기예요. 개공이 인장 위반, 업무정지, 소공이면 자격정지.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꿔치기에서 한번 정답으로 나왔었죠. 특히 금지행위에서 질문이 많아요. 개공이 금지행위, 구금지했다? 임등치죠. 소공이면 자격정지. 소공이 금지행위했을 때 자격정지. 이거를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너무 많아. 왜 금지행위가 자격정지냐고, 임등치 아니냐고 막 저한테 따지고 항의하고 막 그런다고. 주어를 봐야죠. 소공이 금지행위했다. 자격정지라고요. 개공일 때가 임등치고. 마찬가지예요. 개공이 이중소속, 절등치. 소공이 이중소속, 자격정지. 그러니까 행정처분, 취소정지 이런 행정처분은 주어를 봐라. 주어. 누가 위반했나를.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2회 때 문제고요. 개공이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업,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틀렸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서 전자문서가 안 된다. 그리고 전자문서 안 되는 거 5가지를 외우고 있잖아요. 저만 외우고 있는 건가? 여러분도 외우고 있어야 돼.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업, 폐업신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그렇게 5가지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다른 건 다 된다. 그래서 기억은 X. 니은 법인인 개공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맞죠? 분사무소만 휴업, 분사무소만 폐업 가능하다. 그런데 주된 사무소만 휴업, 주된 사무소만 폐업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가 없어. 그렇게 할 거면 법인 전체로 휴업, 법인 전체로 폐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사무소만 휴업, 분사무소만 폐업 그거는 가능하다. 니은은 맞고 디귿 취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초과 휴업할 수 있다. 맞죠? 입영, 취약, 요양, 임신 또는 출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초과 휴업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다른 것도 다 돼요. 임신 또는 출산 등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학연수 가겠대요. 뭐 갑자기 영어가 땡길 수도 있지. 그래서 6개월 초과 휴업하겠대. 가능하다고. 아, 그런 경우가 없겠구나. 영어가 막 갑자기 땡기고 이런 경우가 우리 영어 울렁증도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 휴업할 수 있는 거다. 디귿도 맞고. 리을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맞다. 변경신고, 사전신고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4가지는 사전신고. 하고자라고 돼 있으니까. 3개월 초과 휴업 하고자, 재개 하고자, 변경 하고자, 폐업도 하고자. 하고자 그러니까 사전신고, 미리 신고하는 거 맞고. 미음 휴업한 개공이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 재개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재개신고 안 했다고 벌금형. 틀렸죠.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과태료 완전 다른 거.
벌금 과태료 바꿔치기 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뭐 치사반스 똥반스 그런 거 아니야. 잘 봐야 돼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과태료 다른 거다. 그래서 답은 4번. 휴업 신고 정리해 볼게요.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 필요 없죠? 3개월도 신고 필요 없어요. 그냥 쉬는 거예요. 3개월 초과 휴업은 신고해야 돼요. 6개월 초과 휴업은 당연히 신고해야지. 6개월 초과는 3개월 초과되는 거니까. 근데 6개월 초과는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돼요. 입영, 취약, 요양,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그래서 아까 어학연수 그런 거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 휴업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앞을 보는 거예요. 휴업신고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안 했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하 휴업은 휴업신고 안 했으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 필요 없어요. 2개월 휴업했대요? 그냥 재개하는 거고요. 변경할 때 3개월로 바꿀 때 그냥 변경하는 거예요. 휴업신고 안 했으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 필요 없다. 3개월 초과 휴업은 휴업신고 했으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 해야 되고요. 6개월 초과 휴업은요? 당연히 해야지. 휴업신고 했으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 해야 된다. 그리고 폐업도 신고하고 그만두는 거다. 중요한 건 휴업, 폐업, 재개, 변경 그 네 가지가 사전신고라고요. 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전신고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8회 때 문제고요. 휴업 등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개공 A는 2개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틀렸죠. 답은 1번. 2개월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다. 3개월 이하 신고 의무가 없다. 3개월 초가 신고하는 거고 2개월 그냥 쉬는 거라고요. 신고 의무 없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안 받는다. 과태료 받았다. 보이스피싱. 관공서를 사칭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답은 1번. 2번 개공 B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10개월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가능하죠. 부득이한 사유니까 10개월 휴업 가능하죠. 그런데 제대가 안 됐으니까 휴가 나와서 8개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였다. 가능하다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 휴업 되고요. 6개월 초과 변경도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18개월 휴업 신고해도 돼요. 아니면 이제 10개월 휴업 신고했다가 휴가 나와서 이렇게 변경 신고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휴가 나와서 뭐 하는 짓이야. 처음부터 그냥 18개월 휴업 신고하는 게 낫지. 어쨌거나 가능은 하다. 2번 맞고. 3번 개공 C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10개월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가능하죠. 역시 부득이한 사유니까 6개월 초과 휴업이 되는 거다. 입영, 취약, 요양,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 어학연수 가는 거 그런 거 다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 휴업이 되는 거다. 3번도 맞고요. 4번 개공 D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20만 원 과태료에 처해졌다. 맞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니까 20만 원 받는 거 가능하다. 사례 문제.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다.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20만 원 받는 거 가능하잖아요. 맞는 거고. 5번 개공 2는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된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 전자문서가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 전자문서가 되고 답은 그래서 1번 방문신고와 전자문서 신고인데요. 이게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에서 잘 나오죠. 거의 뭐 매년 나와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서 방문 신고로 전자문서 안 된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요. 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죠? 첨부할 수가 없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휴업 신고 했을 때 하는 건데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갖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없어. 이미 갖다 냈으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매년 나오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고요. 존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령은 존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틀렸죠. 존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고요. 사용의무도 있고 3년간 보존도 해야 돼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의무 없고 3년간 보존의무 없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존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있고 사용도 해야 되고 3년간 보존도 해야 되고 1번 틀렸고 2번 존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도 틀렸죠.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이렇게 법령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3개월이다.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죠. 2개월로 하자 2개월, 5개월로 하자 5개월. 그런 말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 법령의 규정이 있으니까 3개월 이렇게 하는 거지. 2번도 틀렸고 3번 존속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맞죠? 답은 3번. 키워드가 또는이에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원칙은 공개,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요거를 짬뽕시키면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맞는 표현. 4번 존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틀렸죠. 존속중개계약 체결하면 개공은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구두 X 문서 통지. 그리고 2주일의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이상은 웃었으니까 콩 나물 팍팍 묻혔냐? 그분 때문에.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은 웃었으니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4번 틀렸고 5번 존속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해당 계약서가 존속중개계약서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5년이 아니라 3년간 보존하는 거죠. 존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가 5년간 보존하는 거죠. 일반 중개계약서는요. 빵년. 보존 의무가 없다니까요. 일반 중개계약서 빵년. 존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가 5년.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3번. 존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 의무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 7일 이내, 빨리빨리 7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요거를 짬뽕시켜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 아까 그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 정보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줘야 돼요. 통지 방법은 문서 통지. 구두 X. 우리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 바지 길게 입자. 구두가 보이면 안 되고. 문서 통지. 이제 업무 처리 상황은 궁금하죠.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다. 문서 통지. 업무 처리 상황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웃었으니까. 콩날 팍팍 묻혔냐? 따지냐? 그분 때문에.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 웃었으니까. 그리고 존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존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같은 말이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계약서 이렇게도 잘 나와요.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돼. 존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계약서 이게 존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을 해서 증거로 남기고 몇 년간? 3년간 보존해라.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있기는 하지만 사용 의무도 없고 3년간 보존 의무도 없다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존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고 사용도 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가 존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의 의무. 일반 중개계약은 이런 게 없다. 이거는 전속만 있는 거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2회 때 문제고요. 존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체결된 존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한다. 맞죠? 자, 주의사항은 존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끝. 원본, 4본 전자문서 이런 거 안 나와요. 공인전자문서센터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원본, 4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보존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는 거. 그거는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만 그래요. 그 두 가지만. 존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 그걸로 그냥 끝. 1번 맞고. 2번 중개의뢰인이 존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어떤 경우죠? 운이 좋은 경우. 자기 친구랑 거래한 거. 그런 경우. 그러면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중개보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중개보수 50%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주는 거죠. 비용 쓴 거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고. 중개보수 50%를 지불한다. X. 위약금을 지불한다. X. 중개보수 50%가 한도, 그 한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주는 거다. 그래서 2번 틀렸고 답은 2번. 3번 중개의뢰인과 개공은 존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도 있죠. 5개월로 하자. 그럼 5개월이 되는 거예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 약정이 없을 때 유효기간이 3개월인 거고. 4번 존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한다. 맞죠?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웃었다. 콩나물 팍팍 묻혔냐? 따지냐? 그분 때문에.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 웃었으니까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하는 거예요. 구두 X.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 우리는 바지 길게 입자. 문서 통지.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는 거고 문서 통지니까. 4번 맞고. 5번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했어요. 가능하죠.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니까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서 통지하죠. 이것도 맞죠.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 거예요. 아까 업무 처리 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데이트 시키는 거고 정보를 공개한 그 사실은 지체 없이 그냥 한번 통지해 주면 되는 거고 둘 다 문서 통지고. 근데 이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그럼 X죠.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고 정보를 공개한 건 지체 없이 문서로 한번 통지하면 되고.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도 맞고 틀린 거는 2번. 존속중개계약 체결한 중개의뢰인 의무. 첫 번째,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어떤 경우죠? 세가 된 경우. 존속중개계약은 나만 믿고 맡겨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기서 거래를 홀랑해버리면 아니 나는 세대잖아. 그때는 위약금이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주는 거다. 그리고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주는 거다. 2번 유효기간 내에 개공이 소개했는데 개공을 빼고 둘이 만나서 직거래했어요. 이건 어떤 경우? 이거는 완전 세된 경우. 나 완전히 세댔어. 세된 경우. 내가 소개했는데 나 빼고 둘이 만나서 직거래했다. 그럼 나는 완전 세댔잖아. 역시 그래서 위약금이다. 중개보수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주는 거. 근데 이제 3번.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거예요. 자기 친구랑 거래한 거. 존속중개계약 체결했어도 자기 친구랑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운이 좋은 경우니까 위약금 주는 거 아니고요. 중개보수 주는 거 아니고 중개보수 50%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개보수 50%가 한도, 그 한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주는 거다. 비용 쓴 거 없으면 안 주면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 여기까지. 쏨빠! 21회 때 문제고요. 갑은 2024년 3월 10일 자기 소유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개공을과 유효기간 5개월의 존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설명은 좀 복잡해 보이네요. 1번 존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개월이죠. 근데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5개월로 하자 그러면 5개월인 거예요. 3개월로 단축되는 게 아니라. 1번 틀렸고. 2번. 을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될 기간,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간 보존? 3년. 일반중개계약서는 빵년, 일반중개계약서는 빵년,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기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쉬운 거였고. 3번, 을이 일간신문에 공개했대요. 가능하죠.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니까 일간신문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죠. 맞네. 답은 3번.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 거. 업무 처리 상황이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하는 거고. 지금은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니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 거. 3번이 맞고 답은 3번. 4번. 갑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을은 2024년 3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틀렸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그러니까 3월 17일 이내 이렇게 해야지. 3월 20일 이내 그러면 10일 이내 그런 말이잖아요. X.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정보 공개는 빨리빨리. 7일. 우리 7일짜리 세 가지 외우고 있어야죠.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 증반납 빨리빨리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도 빨리빨리 7일.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해야죠. 문서 통지란 말이에요.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려 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문서 통지니까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다. 구두 X, 문서 또는 구두 X.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니까. 바지 길게 입자. 구두가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3번. 비공개 시리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요. 무조건 비공개. 원칙은 공개,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그래서 짬뽕 시키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2번, 권리자. 권자들이 권리자죠. 저당권자, 전세권자, 소유권자, 권자들. 근데 임차인도 권리자예요. 임차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도 무조건 비공개. 신상 털리니까. 3번.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매라면 공시지가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대차에서 공시지가 그닥 그렇게 궁금하진 않으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표현이 좀 다르죠. 1번, 2번과 비교해서 3번이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2번은 무조건 비공개고 비공개 요청 시에 무조건 비공개.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 무조건 비공개. 1번, 2번은. 3번은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7회 때 문제고요.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법정서식이 표준서식 같은 말이에요. 법정서식, 표준서식, 별지서식 같은 말.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고요. 사용도 해야 되죠. 1번 맞고 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기는 해요. 사용 의무는 없고 일반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고 사용도 해야 되고 3년간 보존도 해야 되고 1번 맞고 2번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맞죠? 개공은 상인, 전문가란 얘기예요. 상인, 전문가. 개공은 부동산 중개 관련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할 때 보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중개 의뢰만 한 거야. 근데 야 이거 공짜겠는데?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거 아닌 거지.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는 보수를 줄 거 생각을 하고 의뢰를 한 거니까 명시적인 보수 약정 없어도 보수받을 수 있는 거다. 판례고 2번 맞고요. 3번
우리나라에서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계약이 업무법이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틀렸죠. 답은 3번. 일반 중개계약이 일반적으로 이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이지. 이름이 일반 중개계약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용되니까. 물론 이제 전속 중개계약이 중개 의뢰인과 개공 서로에게 유리한 계약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일반 중개계약이 더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이름이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그래서 3번 틀렸고 답은 3번. 4번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맞죠? 순가중개계약은 차액을 보수로 갖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차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 그때 초과보수 금지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지는 않았잖아. 차액이 한도 내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4번 맞고요.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5번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죠?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고요. 사용 의무는 없죠.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사용 의무는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기는 하다. 근데 국장이 그거를 권장하는 거지 사용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5번 맞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3번. 순가중개계약 정리해 볼게요. 순가중개계약은 차액을 보수로 갖는 계약이에요. 중개 의뢰인이 3억만 받게 해줘. 차액은 다 가져.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개공이 5억에 팔면 3억 주고 2억 갖고. 그런 게 이제 순가중개계약. 개념은 아시겠죠? 1번 순가중개계약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계약만 체결했잖아. 차익을 갖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순가중개계약 체결로 차익을 받았는데 차익을 한도 내래. 그러니까 이제 3억 10만 원에 팔아서 3억 주고 10만 원 가진 거야. 아 이것도 금지행위가 아니죠. 차익이 얼마 안 되잖아. 차익이 한도 내다. 그러면 또 괜찮다고요. 근데 아까처럼 정말로 5억에 팔아서 3억 주고 2억 갖고 이렇게 차익이 한도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때 초과보수 금지행위가 되는 거다. 다양하게 나오죠.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금지행위가 아니다. 계약만 체결했으니까 차익을 받았는데 차익이 한도 내다. 그것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럼 언제만? 차익을 받고 그 차익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그때만 초과보수 금지행위가 되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0회 때 문제고요.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존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운이 좋은 경우 자기 친구랑 거래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 주면 되는 거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거래한 다음에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 주면 되는 거다. 1번 틀렸고 2번 존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공개해야죠. 권태기의 공조, 권리관계, 상태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 거래 예정 금액,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권태기의 공조, 공개하는 거다. 2번 틀렸고 3번 소공이 중개 의뢰를 접수해서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서식이 표준서식, 법정서식 같은 말.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는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틀렸죠. 중개계약은 시작 단계, 일을 시작하는 시작 단계여서 일반 중개계약이건 전속 중개계약이건 중개계약 그러면 시작 단계다. 소공은 관여가 안 된다. 소공은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거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아니에요. 소공은 시작 단계에는 관여가 안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죠? 답은 4번.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희망이 없으면 이전용. 우리가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희망 그러면 취득용, 희망이 없으면 이전용.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건 전속 중개계약서건 똑같다.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희망 없으면 이전용. 그렇게요. 4번이 맞고. 5번 개공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어요.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을 안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가 아니라 업무정지죠. 서 하면 정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 하면 정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죠.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지만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것만 맞는 거다.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거다. 답은 그래서 4번. 단계를 구분해 볼게요. 중개계약은 시작 단계, 거래계약은 마무리 단계. 소공, 시작 단계에는 관여가 안 되죠.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전부 다 시작 단계, 중개계약 말만 보이면 시작 단계 관여가 안 된다. 그래서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거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아니고 관여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거래계약에는 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중개 업무 했으면 서명 및 날인도 하는 거고. 두 번째, 표준서식이 시작 단계에는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다. 근데 거래계약서가 표준서식이 없죠. 2번이 제일 많이 나왔고 시험에. 3번,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계약 시작 단계에서 발생은 해요. 발생했지만 바로 달라고 한들 안 주니까 거래계약 체결시키고 이를 마무리시키고 나서 행사를 하는 거죠. 발생은 시작 단계에서 발생했지만 행사는 마무리 단계에서 거래계약 체결시키고 나서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8회 때 문제고요. 중개 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개공 A는 매도리인 B와 5개월간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요청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괜찮죠? 5개월로 하는 거 괜찮고 유효기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공개 요청 들어와서 비공개한 거 맞잖아요. 비공개 요청이면 무조건 비공개해야 돼요. 1번 맞고. 2번 개공 C는 중개 의뢰인 D와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를 기재하였다. 잘했죠. 중개 보수 기재하는 거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상 계약이니까. 모든 중개 계약서에는 중개 보수 기재를 해야 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도 기재해야 돼요. 일반 중개 계약서에도 기재해야 돼. 모든 중개 계약서에는 중개 보수 기재해야 된다. 중개 계약이 유상 계약이니까 대가로 받는 돈을 적어 놓아야죠. 2번 맞고.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 이해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공 2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맞잖아요. 업무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 6개월 범위 안에서 3개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 하면 정지,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 하면 정지, 업무정지고 업무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인 거다. 6개월 범위 안에서 3개월 업무정지 가능하다. 3번도 맞고요. 4번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해당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맞죠?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 일반 중개계약서는 빵년. 보존기간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빵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전속중개계약서니까 3년 보존 맞고요. 5번 개공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이 거래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틀렸죠.
공시지가는 임대차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필수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매매라면 필수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네, 임대차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일반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기재사항이 잘 나오는데 자,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앞면, 뒷면이에요. 앞면에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적어요. 중개보수는 왜 적어요? 유상계약이니까. 일반중개계약, 유상계약이니까 중개보수 기재를 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중개의뢰인, 개공 이 둘이 작성하고 이 둘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 소공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거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아니에요. 관여가 안 된다고. 시작 단계니까. 중개계약 말만 보이면 시작 단계, 소공은 관여가 안 된다. 작성하는 거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뒷면에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구분되어 있고요. 우리는 취득용만 정확히 외우면 돼요.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희망 없으면 이전용,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희망 취득용, 희망이 없으면 이전용. 단 주의사항은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은 공통이에요. 이전용도 되고 취득용도 돼요. 앞면에 있는 내용들은 공통이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은 공통이다. 그거 빼고 다른 거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1회 때 문제고요. 부동산 거래 점검항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틀렸죠.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받는 거니까 지정받은 후에 하는 거지 지정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정받은 후에 하는 거다. 1번 틀렸고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수가 1,000명 이상이고 10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틀렸죠. 500, 2, 30, 30, 3, 1. 500명 이상이 개공, 2개 이상 시도, 각각 30명.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 3개월 이내 운영지정 재행 승인, 1년 이내 설치 운영. 그래서 1,000명 틀렸고요. 10개 틀렸어요. 2번 틀렸고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맞아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개공 컴퓨터가 용량과 성능 갖출 것 그러면 틀리는 거죠. 2번 나왔고 그렇게 개공 컴퓨터가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가 용량, 성능을 갖춰야 되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를 말하고 있는 거다. 3번이 맞고 답은 3번.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지정 취소는 임의적 지정 취소,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사유가 5가지 있는데 어떤 경우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해야 한다. 틀렸어요.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틀렸죠. 의샤 1년 1천.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고 사람 차별한 거. 그러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임의적 지정 취소니까 그리고 1년 1천. 2가 보이잖아. 차석은 2등 한 거니까 2가 있는 거고 이거 2가 보이니까 1년 1천. 500과태료가 아니라 1년 1천.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 제재가 지금 틀렸다.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이었고요. 지정 요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정 요건이고요. 회원 요건, 직원 요건, 컴퓨터 요건. 회원으로 개공을 모집하는 건데 개공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500, 2, 30, 30, 3, 1. 500명 이상의 개공을 2개 이상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주의사항은 개공 500명 이상이에요. 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그러면 X 틀리는 거고 개공과 공인중개사는 다르다.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원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라고요. 개공 1명 이상 그러면 또 안 된다고. 공인중개사와 개공은 다르다.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 개공은 등록한 자, 다른 거라고요. 특히 누구 때문에? 부칙상 개공. 부칙상 개공은 개공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개공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다. 컴퓨터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보유해야 되는데 누구 컴퓨터?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 개공 컴퓨터가 아니라.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인 거다. 개공 컴퓨터 이렇게 나오면 X.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가 용량과 성능을 갖춰야 되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를 말하고 있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8회 때 문제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맞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는 국장 이외의 다른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시도지사 X, 등록관청 X, 정보통신부 장관 X, 방송통신위원회 X,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는 국장. 1번 맞고 2번 존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과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맞는 건데요.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정보 공개 의무는 없어요. 근데 공개할 수는 있죠. 공개 의무는 없지만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그때는 차이가 없다고요. 존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거고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공개 의무는 없고 근데 인터넷 사이트 이용할 때는 차이는 없다. 그래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3번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이다. 맞죠? 직원으로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 고용을 해야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그래서 지정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을 해야 돼요.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을 찾아가면 제출하지 않지만 지금 국장을 찾아가잖아.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국장에게 지정신청하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을 내야 된다. 지정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낸다. 그 이유가 국장을 찾아가서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직원으로 확보를 하고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3번도 맞고요. 4번 개공은 중개대상물이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맞죠?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돼.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통보하는 거잖아요. 거래가 완성된 게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 맞고 5번 법인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청문은요? 제외죠. 사망해산은 청문 제외.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청문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취소 앞에 사전 절차로 청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 앞에 청문이니까 청문에서 치읓, 취소에서 치읓, 아비우 이거 아니라 그랬어. 취소 앞에 청문, 자, 지정 취소니까요. 청문이 있어요. 등록 취소니까 청문이 있어요. 자격 취소니까 청문이 있어요. 그럼 다른 거 토지거래 허가 취소래요. 청문 있다고. 취소잖아. 취소 앞에는 청문이 있다. 청문을 실시하이한다.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이한다. 맞아요. 근데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망해산은 제외. 아까 5번 지문 해산. 그럼 청문 실시하지 않는다고. 사망해산은 청문 제외. 예외가 있으니까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 이거는 틀린 표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해야 한다. 이게 맞는 이유는 이거는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맞지만 여기다가 반드시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틀린 표현이다. 반드시가 들어가 있는 건 법조문이 아니고 예외가 있으니까 사망에서는 청문 제외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0회 때 문제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 총수는 500명 이상이 한다. 맞죠? 500, 2, 30, 33, 1. 500명 이상의 개공, 2개 이상 시도 각각 30명 이상, 30일 이내 지정소 교부, 3개월 이내 운영지정 재승인, 1년 이내 설치 운영. 500, 2, 30, 33, 1.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 각각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맞죠? 직원 요건,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맞고,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직원으로 고용하고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죠. 지정신청은 국장 찾아가니까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2번도 맞고, 3번. 법인인 개공, 이렇게 법인인 개공 나오면 중개법인이에요. 중개법인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맞죠. 중개법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중개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여기 안 나온 건 못한다. 감정평가업 못하잖아요. 법이 안 나왔으니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여기 없는 건 못하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도 할 수가 없다. 3번도 맞고요. 4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자는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다. 맞는 거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건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가 안 되니까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은 공개, 비공개 요청 시에는 비공개. 그거를 이제 짬뽕 시키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한다. 맞는 거예요. 4번 맞고. 5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한 경우 국장은 지정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취소.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틀렸고. 답은 5번.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위반, 정보 공개를 개판친 거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고 사람 차별하고 그러면 의무 위반,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 의차, 이가 보이니까 1년 1천. 차석은 2등한 거, 의차 1년 1천. 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 중개 의뢰인이 의뢰한 거 공개한다. 그러면 X.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이 의뢰한 것만 공개하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이 의뢰하는 거 공개하는 게 아니라. 주의하시고. 개공 의무 위반은요.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거짓말은 불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거예요.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해야죠.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거래가 완성된 건 불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의무 위반이다. 그럼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거. 그러면 업무 정지. 이 업무 정지는 우리가 외우고 가요. 외우셔야 돼.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래 완성 사실을 개공에게 통보한다. X. 화살표 방향이 개공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통보하는 거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거래가 완성된 거 내리라고 통보하는 거다. 그런 거 주의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9회 때 문제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 서류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는 거고요.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자예요. 신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 시도지사 X, 등록관청 X, 국장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 서류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맞는 거고요. 지정 신청을 받은 국장 입장에서는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내용이 상충된 게 아니라 입장 차이가 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국장에게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국장 입장에서는 지정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신청자 입장이니까 신청 서류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는 거고요.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개공이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을 기재한다. 틀렸죠. 답은 2번. 개공 컴퓨터는 상관이 없어요.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가 역량과 성능을 갖출 것. 개공은 이용자잖아. 그래서 틀린 거고요. 개공 컴퓨터가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 3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공 상호 간의 정보 공개,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 맞는 거죠. 뭐가 키워드? 개공 상호 간. 중개 의뢰인 나오면 안 되고. 개공과 중개 의뢰인 상호 간 X. 중개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공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개공이 매물 공개하고 다른 개공이 그 매물을 검색하고, 그러니까 개공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중개 의뢰인 나오면 안 되고 개공 상호 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4번, 개공이 중개 의뢰인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맞죠? 일반 중개 계약 체결한 개공은 정보 공개 의무는 없어요. 공개해야 한다. 그럼 X. 근데 공개할 수는 있죠. 공개 의무는 없지만 4번은 맞고.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처음 보는 거잖아. 이거 맞는 거예요. 5번 지문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틀린 거 찾는 거는 답이 손들고 있다. 답이 2번에 손들고 있는데 5번 지문에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런 거 아니다. 답은 2번. 지정 신청을 정리해 볼게요. 부가통신 사업자만 지정 신청할 수 있어요. 부가통신이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만 지정 신청할 수 있는데 부가통신 사업자는 일반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고 협회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법인도 할 수 있고요. 개인도 할 수 있고 협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개법인은 못한다. 중개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거기 안 나왔으니까 못하고 일반 법인은 되는데 중개법인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신청자 입장에서는 국장에게 지정신청서 제출 하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는 국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시도지사 X, 등록관청 X, 국장에게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국장 입장에서는 지정을 할 수 있다예요. 여기 하이한다, 할 수 있다. 내용이 상충돼 보이지만 상충된 게 아니라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다. 신청자 입장인지 국장 입장인지. 그리고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내지 않죠? 공짜예요. 수수료 내는 건 6가지.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재규부 신청. 그렇게 6가지만 수수료 내는 거고 다른 건 다 공짜다. 그래서 지정 신청도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죠.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그 사람 자격증 사본을 제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장을 찾아갔잖아. 국장. 등록관청을 찾아갔으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데 지정 신청은 국장을 찾아갔으니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여기까지 쏭빠 17회 문제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정해서 시도지사 승인받아야 한다. 3개월 이내 맞죠? 30일, 3개월, 1년, 30일 이내 지정소 교부,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 승인, 1년 이내 설치 운영. 그래서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 승인받는 건 맞지만 국장 승인, 시도지사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는 국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안 나온다니까요. 시도지사 X, 등록관청 X, 국장 승인.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공과 중개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 공개. 틀렸죠. 중개 의뢰인 나오면 안 돼요. 중개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개공 상호 간의 정보 교환. 개공 상호 간. 개공이 매물 공개하고 다른 개공이 검색하고 개공 상호 간 그렇게 해야죠. 중개 의뢰인 나오면 또 X. 그래서 틀렸고. 3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 개공 컴퓨터, X. 개공 컴퓨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가 용량과 성능을 갖출 것, 거래정보사업자, 사이트 운영자의 컴퓨터가 개공은 이용자라고. 그래서 개공 컴퓨터는 상관이 없는 거다. 3번 틀렸고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하여한다. 틀렸죠? 두 군데가 틀렸네. 1년 이내 설치 운영. 1년 이내. 그리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하여한다. X. 지정 취소는 임의적 지정 취소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틀렸고 2년이 아니라 1년. 우리 500, 2, 30, 33, 1. 1년 이내 설치 운영이라고요. 5번 개공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한다.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하는 거니까 맞죠? 답은 5번. 화살표 방향 잘 보시라고.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왜 통보하는 거죠? 통보하는 이유가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거래가 완성된 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하는 거다. 그래서 5번이 맞고 답은 5번. 우리 이번 주 내내 하고 있는 거 500명 이상의 개공, 2개 이상 시도 각각 30명 이상. 개공을 회원으로 모집을 해야죠. 회원 요건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 3개월 이내 운영기정 제형 승인, 1년 이내 설치 운영. 그래서 500, 2, 30, 33, 1. 500명 이상의 개공, 2개 이상 시도 각각 30명,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 3개월 이내 운영기정 제형 승인, 1년 이내 설치 운영. 500, 2, 30, 33, 1. 여기까지 쏭빠.